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오픈 소스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제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은 학생에게 기회가 가는 게 아니라 반대 현상 쪽으로 둘 다 운영을 우리 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교들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레거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어느 포인트까지 와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문제가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좋은 긍정적인 면은 없는지 뭐 이런 것 좀 토크바웃을 하려고 이 기사글을 좀 찾아왔는데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레거시가 있으면 레거시에 대한 사전적인 레거시가 있으면 앞으로 원서를 지원하는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부터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출발. 자, 레거시 제도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오면 자녀들의 대학을 지원을 할 때 레거시에 표기를 한단 말이야, 원서에. 그래가지고 원서를 쓸 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자, 몇 프로가 유리하냐면 2배에서 한 4배까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통상적 학교마다 다르지만. 근데 22년도, 23년도에 하버드하고 MIT가 소송을 당해. 코로나 시절 지나고 무렵에 소송을 당해서 그 소송을 하다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면서 법원들이 까발리다 보니까 실제로 레거시들이 합격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후하게 주더라. 그러니까는 일반 학생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아무리 공부 성과를 내고 아무리 사회 기여도를 올리는 훌륭한 후보자들의 자리를 뺏을 만큼 많은 자리를 레거시들의 자녀 후손들의 합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당을 하더라 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 까발려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만천하에 다 증거자료로 나오면서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뭐냐, 레거시가 이렇게 많았냐,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거를 없애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스테이트에 있는 캘리포니아부터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면 금지한다, 안 한다. 그래서 스탠포드, 칼테크 물론이고 USC 물론이고 이 명문 학교들이 있는 쟤들 사립학교들이 레거시를 쓰다가 이제는 하면은 깜빵 가, 감옥 가, 불법이야, 뭐 처벌당해, 막 이렇게 이제 제재가 오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없었어. 자, 그런 주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통계를 대충 보니까는 옛날에는 한 50% 가까이 미국 전체 사립학교들 중에 47% 가까이가 레거시 제도를 쓰는데 지금은 한 25%, 24% 정도까지는 내려왔다는 상태까지 돼도 절반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동부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많이 레거시 제도를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꾸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는지를 한번 먼저 레거시 제도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과 그런 지원자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거 요즘에 다 세트로 나와 있고 우리 유튜브에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Baby, what's on your mind? Thinking about all the mistakes you made. 자, 요 6월 9일자 뉴스야. 하버드 합격률 5%의 거짓말, 일반 학생 합격률은 반토막 이래가지고 뭐 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말한 이 기자분이 찾은 이 통계 수치가 있어서 하버드 대학교는 레거시 합격률은 38%다. 2009년에서 2018년도까지. 진짜 그때 10년 구간에 전체 합격률은 7%였다. 뭐 이런 거야. 우리 학교 한번 볼까? 코네는 이 통계 멈춰가지고 안 들어가 있구나. 디시즌하는 학교 유펜 같은 거 볼까? 24년도 졸업자들 기준으로 보면 레거시 합격률은 30%였다. 전체 합격률은 7%였다. 이런 식이야. 빡빡하게 잡아도 2배, 많이 잡으면 4-5배까지 간다. 그러니까 너무 레거시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문제시가 되는 거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이야, 여러분. 대학교들의 말은 first generation 비율도 같이 고려를 하자는 거야. 자, 이게 두 개가 이제 양쪽의 반대쪽에 균형을 맞추는 이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립학교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모의 자녀가 우리 대학을 전통을 이제 챙겨서 전통적으로 똑같이 레거시 제도, 이 되물림, 학벌의 되물림이야 뭐야. 자, 요에서 오겠다. 하버드를 나왔는데 자녀도 하버드를 온다면 약간 우대를 해주자 하지만 퍼스트 제너레이션 제도도 우리는 확실히 지금 그 비율이 늘고 있다. 전체 모집 인원이 뭐 2,000명이면 2,000명 중에 뭐 몇백 명은 자, 요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다. 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넓혀가고 있어. 퍼스트 제너레이션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대학을 아예 안 나오셨는데 고졸이신 상태에서 자녀가 학생이 후보자가 처음으로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막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이제 오케이를 준다. 그거의 통계를 따로잡아. 그거에 대한 합격 비율은 준다. 개천에서 용이 난 퍼스트 제너레이션 제도의 비율이 매년 우리는 더 많이 이쪽에 할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쪽은 레거시 제도야. 그러니까는 이 학벌에 대한 대물림은 하고 있다라는 제도도 쓰지만 이 균형을 따져볼 때는 사실 둘 다 운영을 우리 학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학교들은. 그럼 가운데서 이제 번뜩 나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이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긴 나왔어. 근데 하버드를 안 나왔어. 근데 난 하버드를 가고 싶어. 그럼 난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아니고 레거시도 아닌 이 상태에서 나만 그러면은 나 망한 건가? 이상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아요, 여러분?
레거시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 왜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냐면 이 레거시들은 지난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거기서 레거시가 됐으니까 이제 아빠 엄마 제너레이션 우리까지 이렇게 한 5, 60년을 거슬러 올라갈 때부터 쭉 보고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다 레거시 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보면 결국에는 백인이 많다는 거야. 백인이 우월하게 많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나 아시안들은 드물고 백인 우월주의 쪽으로 가서 레거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결국에는 백인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요즘에는 아시안들이 공부를 훨씬 잘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 올라올 수 있는 천적을 막아버리겠다. 백인에 대한 이 대물림, 학벌에 대한 대물림의 전통을 유지하겠다. 자, 이건 인종차별이다까지 지금 넘어가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따져보면 맞는지 증거가 있는지를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종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입시 제도가 능력제도, 학생에 대한 평가, 절대평가 제도가 아니라 이 시스템 프로세스가 불투명하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레거시들이 도대체 왜 뽑혔냐? 자, 그러면 안 레거시인 학생, 일반 학생이 왜 떨어졌냐? 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오픈 소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이 그냥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올려 떨어뜨려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합격생, 불합격생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고 근거를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폐쇄적인 심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레거시를 결국에는 더 우대해주고 도네이션 받고 돈 챙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물림을 해주기 위한 것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은 학생에게 기회가 가는 게 아니라 반대 현상 쪽으로 나오고 이게 교육하는 기관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레거시가 자꾸만 요즘에 없어지고 있고 솔직히 이게 애매한 입장이야. 이게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쩐지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자 우리 학교 코넬을 나왔어. 자, 코넬의 레거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된다고 쳤을 때 레거시가 있으면은 솔직히 말할게 좋겠지. 우리 애들이 되게 막 무적인 상태로 프로필이 되고 공부 막 시험 보면 다 맞고 천재 뭐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자 그러면은 아빠가 나온 학교에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 이건 어때? 코넬이 우주 최강의 학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더 좋은 학교라든지 전공에 따라서 내가 나온 코넬보다 다른 학교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를 갔으면 하는데 거기는 뭐 아빠 엄마 레거시도 없고 아무 백도 없고 그냥 일반 학생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기회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같이 놓고 볼 때는 레거시 제도가 있는 게 낫니 없는 게 낫니 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 이 비디오를 보시는데 엄마 아빠가 레거시의 활용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면 레거시 제도 없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레거시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레거시를 쓰는 게 왜 없애냐 이때까지 100년 넘게 유지해왔던 제도인데 하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옛날부터 오던 이 전통을 고수하는 그 파와 새로운 시대에 앞에서 기득권자들 있었던 사람들의 권력을 파괴하자라는 세력 이거 무슨 정치 채널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게 요 미국 사립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레거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없이 그냥 절대평가 능력제도로 학생들을 평가해버리기 낫다. 그러니까는 원서에서 부모님이 first generation인 거 고졸 출신이든 그 이하든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그 혜택도 없애버리고 우리 대학을 나와서 우대해주는 그 대학에 대한 묻는 그거를 아예 그냥 폐쇄시켜버리면 돼. 폐지시켜버리면 돼. 부모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왜 물어? 후보자만 물어.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몇 점 받았고 뭐 이런 거 후보자에 대한 것만 묻지 아빠 엄마에 대한 배경과 아빠 엄마가 somebody인지 nobody인지를 그냥 아예 폐쇄시켜버리자. 아예 블라인드화 시켜버리자. 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거 진짜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진짜로 딱 교육만 생각하고 공평한 치우쳐지지 않은 플레이그라운드 경기장을 생각을 한다면 공평한 게 맞긴 맞는데 또 아니다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뭐 이런 기사들이 눈에 보이길래 이 짬을 내서 갖고 온 거고 여러분들 또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학기 시작하면서 새 학기 출발하면서 시작을 강하게 하고 뭔가를 추진을 할 때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니까 뭔가를 해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게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비슷한 학교 사이즈 비슷한 환경에서 앞에 성공한 선배들의 데이터가 꽤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 하면서 이번 학기 출발을 한번 강하게 해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 바이바이.